여러분은 놀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욕심쟁이, 심술쟁이, 동생 뺨을 밥주걱으로 때리는 나쁜 형. 흥부놀부 이야기는 착한 흥부가 복을 받고 나쁜 놀부가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찬찬히 읽다가 굉장히 불편한 걸 발견했어요. 흥부가 생각보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자식이 12명인데 낮에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시를 읊고 있어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면 배고프다 생각하니까 배고픈 거라며 정신 수양이 부족한 거라고 말합니다. 굶는 자식한테 배고픔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놀부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촛불 켜놓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소작인들 쌀가, 비료가, 가문비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 악인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건 놀부의 진실입니다. 온 마을이 곤히 잠든 새벽 4시, 놀부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장부를 들여다보며 주파나를 튕기고 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 손에는 붓. 조선시대판 야근러입니다. 비료값은 치솟고 소작인들에게 나눠줄 쌀도 빠듯한데 동생 흥부가 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12명째입니다. 자식이 취미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지만 놀부는 그 걱정을 혼자 삭힙니다. 아내 박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옵니다. 흥부네가 사흘을 굶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다고 전합니다. 놀부는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자식을 굶기면서 장터에서 술은 마시는 동생을 이번엔 독하게 대해야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쪽박을 찬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낮고 짧게 말합니다. 차 따뜻하네, 고마워. 험상궂은 얼굴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남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놀부라는 사람의 진짜 속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얼굴은 이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흥부네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흥부는 아이들과 나무 그늘 아래 드러누워 바람한테 배고픔을 잊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도 흥부는 정신 수양이 부족하다는 말로 넘깁니다. 흥부 아내가 바느질을 탁 내려놓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사흘째 굶은 아이들 걱정에 밤새 운 겁니다. 그래도 흥부에게 형님 댁에 다녀오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흥부는 벌떡 일어나며 밝게 웃습니다. 천석군 형님이 동생 굶는 걸 모른 척할 리 없다며 허허 웃고는 이미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내가 작년에도 그 말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흥부의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흥부는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씨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착한 것과 책임감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 12명이 굶고 있는데 바람에게 배고픔을 잊게 해달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좋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집에서 진짜 가장은 흥부 아내인 것 같습니다. 흥부가 형님 댁에 도착합니다. 비굴하지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서며 쌀 한 말만 빌려달라고 가을에 2말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놀부가 인상을 팍 씁니다. 작년 가을도 재작년 가을도 같은 소리였다고 자식 굶기면서 어제 장터에서 술은 어떻게 마셨냐고 따집니다. 흥부가 친구들이 권했다고 웅얼거리지만 놀부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놀부가 아내 박씨에게 눈짓을 보내고 박씨가 부엌에서 밥주걱을 들고 나타납니다. 흥부 뺨에 철썩 소리가 납니다. 뺨에는 밥알이 묻어납니다. 흥부가 엉엉 울며 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놀부 부부가 나쁘다고. 그런데 이 장면에는 우리가 놓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흥부가 나간 뒤 마당에 놀부와 박씨만 남습니다. 놀부가 주걱에 묻은 밥알을 가만히 바라보며 낮게 묻습니다. 일부러 밥알 많이 묻혀서 때렸지 하고 박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고두밥이라 든든하거든요. 저게 오늘 그 집의 유일한 식사가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밥주걱으로 때린 게 아니라 밥을 먹인 겁니다. 뺨에다가 쫓아내면서도 밥알을 최대한 많이 묻혀서 때린 것입니다. 놀부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받아주면 평생 형만 바라보며 제 발로 서려 하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 땅을 일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령 자신이 악인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악인 소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동생이 일어서길 바라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껏 악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얼마 뒤 흥부가 다친 제비를 살려줬다는 소식이 하인을 통해 들립니다. 놀부가 착잡한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착하긴 오질나게 착한 놈인데 그 착한 마음씨 절반만 생활력에 썼어도 좋으련만 하고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몰래 곳간을 열 수밖에 없다고. 쫓아내면서도 뒤에서 몰래 곳간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부는 동생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동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다리면서 그게 안 되면 자신이 조용히 나설 준비를 항상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욕심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비가 물고 온 박씨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날이 왔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흥부가 춤을 추며 외칩니다. 일 안 해도 이렇게 복이 넝쿨째 굴러온다고. 자신은 역시 복덩어리라고. 담장 너머에서 이를 바라보던 놀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저게 독이 될 텐데 노력 없이 얻은 부가 얼마나 가겠냐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부도 박을 탑니다. 박에서 도깨비가 나와 재산을 몽땅 가져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쌤통이라며 박수를 칩니다. 평소 놀부한테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쌤통이라고 하는 거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부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무너질 것 같아야 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놀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재산 때문에 흥부가 더 나태해질 바에야 차라리 둘 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동생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고 싶었던 건 가문의 금이 아니라 동생의 미래였습니다. 거지가 된 놀부가 흥분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한때 이 마을 최고의 부자였던 남자가 이제는 남루한 차림으로 동생 집 앞에 서 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이 다 망했다고. 밥 한 술만 달라고. 문이 확 열립니다. 흥부가 눈물을 쏟으며 뛰어나와 형님을 모시겠다고 외칩니다. 지금껏 형한테 받기만 하다가 이제야 자신이 모시겠다는 겁니다. 흥부는 착합니다. 진심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놀부가 흥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모시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다. 흥부가 멈칫합니다. 놀부가 이어서 말합니다. 박에서 나온 금으로 사는 건 한 번뿐이라고. 요행은 한 번이지만 굶주림은 매년 찾아온다고. 가문을 지키는 건 박에서 나온 금이 아니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 주겠다고. 형제가 나란히 앉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촛불 2개가 처음으로 나란히 타오릅니다. 놀부가 평생 동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고. 흥부전을 다시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놀부를 악인의 상징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읽으면 나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착하지만 무책임한 동생, 독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형,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묵묵히 버티는 두 아내. 놀부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렀던 형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랑이 가장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밥주걱으로 동생 뺨을 때리면서도 그 주걱에 밥알을 가득 묻혀두는 사람처럼요. 나쁜 사람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놀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고전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오겠습니다.